안녕하세요. 대현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오롱인더고요. 코오롱인더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코오롱인더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어떤 LCD 필름 매각 사업에 대한 매각 추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오롱인더는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일 거다. 그리고 그 비중을 줄이고 매각한 비용으로 신사업을 키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신사업에는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같은 탄소 복합재 시장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소였죠. 특히 이제 또 코오롱 인더는 이런 수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라는 점도 이제 구축했고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수소가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서는 현재 부각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규모가 확대가 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드는 게 조금 단점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가격적인 측면은 하락할 거고 그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사용량이 증가가 될 거다라는 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프라가 작고 부족해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 수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점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소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암모니아 운반선이 있고 청정수소 입찰 그리고 이런 수소차 구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게 이제 수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런 수소를 이제 운반할 때 쓰는 거는 액화 수소가 있죠. 근데 액화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 252도 이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든다. 그래서 액화 수소로 이런 수소를 운반하는 거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암모니아를 운반해서 이 암모니아를 수소로 변환시킨다면 조금 가격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소를 운반할 때는 이제 암모니아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 운반선을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 3사가 뛰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뛰어들었던 기업이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이 있고 하나오션이 있고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있죠. 한 삼성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세니아 지역에서 두 척을 수주받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중남미 소재의 선사와 이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석 세 척을 이제 수주받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을 통한 거는 이런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선업이 미리 이런 암모니아 운반선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암모니아 시장과 더불어서 수소 시장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에 이런 청정수도 입찰의 사활을 거는 기업들 SK하나, 두산 등이 뛰어든다라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청정수도라는 거는 이런 가스에서나 가스에서 탄소 포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이제 불로소수나 이런 풍력, 태양광 등을 물로 분해해서 만드는 이제 그린소스를 의미하는 거고 또 이제 청정수도 입찰이라는 거는 결국에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거나 공급하는 제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난해 일반 수소 입찰을 처음 시작한 데 이어서 올해 청정수소까지 이제 문을 여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 연료에 대한 지향점,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탄소를 달성할 수 있는 청정수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수 있다. 적지 않다. 앞으로 수소 경제가 문을 열고 나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광양시가 수소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 198대 112억 원 규모다라는 거죠. 결국에 전남 광양시가 2024년에 이런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거죠. 총 198대 122억 규모가 될 것 같고 차종별로는 이제 수소 승용차죠. 수소 승용차는 이제 185대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런 수소 고상버스 같은 경우는 11대 대당 3억을 지원해 3억 7천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이런 수소 저장버스는 2대고 대당 3억 9천만 원에 대한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소가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도 이런 기사들이 뜨는 것만으로도 이런 앞으로 수소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경제에 우리 에너지로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당장은 수수가 조금 시발점인 모습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수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포론 같은 경우는 이런 수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수소 생태계가 커질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특히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다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제 분리막이라고 불리는 멤브레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수소차에 대한 핵심 부품이 이제 수분 제어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분 제어 장치뿐만 아니라 코오롱인더, 코오롱 그룹의 이런 코오롱 글로벌 이제 풍력 사업 재활용 에너지 간의 시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까지 책임지는 밸류 체인까지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전에 말했던 좀 수전의 시스템에도 아까 전에 말했던 멤브레인 있죠. 이런 멤브레인이 이런 수분 제어 장치였죠. 수분 제어 장치가 이제 소도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린 수소를 생성할 때 쓸 수 있는 수전의 시스템에도 멤브레인이 들어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멤브레인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이었는데 이런 코오롱 그룹이 이런 부분들도 해결했다. 이런 점들도 설명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최근 연초부터 수소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기대감들이 정말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향후에는 향후에 이런 수소에 대한 경제가 커졌을 때 코로인더가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일단 저점인 39,000을 찍고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데 시세 자체가 이제 하방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 희망사항으로는 일단 39,000원 부분들은 조금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39,000원을 이제 잘 지켜주면서 바닥을 조금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이런 바닥이 만들어지다가도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상방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코오롱 인더에서 일단 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조금 모아주기 위해서는 한 두 개에서 세 개 내지의 바닥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상방이냐 하방이냐라는 시나리오 살펴보기보다는 현재 가격을 조금 잘 지켜주는지 잘 지켜주면서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인더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와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체크할 예정이니까 코로인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